오늘 우리 만나는 첫 시간인데요. 이 모임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임 참가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모임과는 약간 다른 심화반으로 모였습니다. 심화반이 뭐냐? 지금까지는 저희가 마음챙김과 상담의 중간 어디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율학습을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집중해서 좀 규칙을 정하고 수행을 제가 채찍질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에 마음챙김을 적용하며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드려야 마음챙김 정신에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음. 저희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만나요. 9시 시에 만나고 5주 동안 만나게 될 거고 이번 모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수행 위주로 질문을 받을 거고 그거에 맞는 답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수행을 질문이 나오려면 매일 15분 이상은 수행을 하실 것을 권해 드려요. 그리고 수행 일지를 제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수행 일지를 다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서 링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수행 일지 피드백 받는 거 필요 없어. 그러신 분은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5주 동안 집중해서 수행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삶에서 좀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는 무언가 나만의 무기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조금 더 몰입하는 게 부담스러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긴장을 하고 있었다면 그게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행을 막 하는 거와 의도를 갖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어떤 목적을 갖고 그거를 막 달성하려고 하는 건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왔던 방식,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것과는 다르게 어떤 것이 다가왔을 때도 그거에 압도당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내게 유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시간을 늘려나가시려면 수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길러나가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상황을 피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런 수행이 아니라 어떤 무엇이 왔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밭을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거를 이 시간에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수행일지 링크는 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드릴 거고 그리고 작성하시면 1주 뒤에는 피드백을 받으실 거고 그 피드백 받으신 거를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수행을 하시면 조금 더 깊은 수행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 참여 못 하시는 분들 일정이 있으니까 못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녹화본 녹화해 가지고 올려 놓으면 그거 보면서 꼭 한 번은 따라 하시고 그거를 일상에서 적용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수행을 할 때 제가 개인적인 자율 수행할 때 규칙 알려드릴 거예요. 몸과 마음의 안식처 제공해야지 우리가 몽골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끼 있다고 그러죠?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 막 근데 저희는 안정된 거가 필요해요. 뭔가 익숙한 장소? '거기 가면 나 쉴 수 있어.' 거기 가면 역마살이래요. 맞아요. 역마살. 응. "거기 가면 쉴 수 있어. 그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편해. 음. 어떤 음식 먹고 싶어. 어디 가면 나는 좋아. 어떤 노래 들으면 어때?" 이런 것들이 있죠.
각인된 무엇인가. 어떤 거를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가면 도파민을 막 추구하고 중독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유익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보약 같은 게 있어야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려면 우리 몸이 그거에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은 일정하게 장소도 일정하게 그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도 정해 놓으실 것을 권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비바람에 흐트러진 화초를 돌보는 마음으로 쓰러진 잎이 있다면 좀 다시 세워 주고 약간 낙엽진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따 주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일상이 조금 더 편해지고 일주일이 편해지고 1 년이 편해지고 삶이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전이면 아마도 익숙해지면 그날에 활력이 좀 생기고 에너지가 좀 있는 상태로 출근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너무 지친 시간에 나를 돌봐야 되는 게 더 많다. 수면이 어렵다.' 이러면 저녁 시간에 하실 것을 권해 드려요. 요렇게 다들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요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손등이 하늘을 향하게 한번 올려놔 보세요. 어깨가 약간 이렇게 라운딩 숄더가 되는 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편하게 하려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에너지가 되게 없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눌러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몸에서 느껴진다. 이럴 때는 무릎을 약간, 허벅지를 약간 눌러주듯이 손등이 하늘을 향하게 해주시는 거, 덮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측면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앉았을 때 허리가 약간 등이 경사가 약간 지죠. 엉덩이가 약간 오리 엉덩이처럼 들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는 고개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일자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 고개를 의도적으로 뒤로 보내는 게 필요해요. 다 지금 자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리에서 엉덩이가 약간 미세하게 오리 엉덩이가 되려면 정말 티 안 나게 미세하게 오리 엉덩이 만들고 허리를 경사질 정도로 이렇게 펴주고 가슴은 열고 그리고 고개를 머리를 뒤로 약간 보내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구나. 그리고 고개는 약간 숙여져요. 이 상태에서 눈을 떠도 좋고 감아도 좋고 시선은 아래를 향하게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자세를 바꿔가면서 교정해 본다. 그러면서 동시에 호흡하며 긴장도 빼본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내가 척추가 조금 더 가지런해진다. 조금의 긴장이 조금 더 나간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자세를 조금 더 정렬한다. 그러며 긴장은 뺀다.
폐 가득히 채운다. 그러면서 내 척추는 펴지고 척추 마디마디에 있던 긴장은 모두 빠진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어깨에 있는 긴장도 모두 비워낸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표정에 있는 얼굴 근육에 있는 긴장도 모두 빼준다.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길어지고 비워내고 가슴 가득 숨 채우고 길어지고 숨을 채우며 위로 올라가며 내 엉덩이는 바닥을 지지하고 두 힘이 서로 저항하는 것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단단함이 느껴지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호흡하며 내 몸이 내가 호흡하는 것이 내 몸에 있는 긴장감이 점점 비워내졌는데 나는 더 단단해져 있음을 느낄 수 있는지 정돈된 자세가 주는 안정감과 단단함, 그러나 애쓰지 않음,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지. 이제는 척추를 풀어서 그냥 풀어진 자세로 만들어 보세요. 그랬다가 호흡하며 다시 아까 그 자세로 만들었을 때 천천히 부드럽게 정돈된 자세를 만들었을 때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조금 아까 저희가 했던 게 삶에 대한 태도로 이어나가실 그런 부드러움과 단단함, 그게 내 인격에 또는 내 삶에 또는 내가 관계하는 모든 방식에
일에도 사람에도 삶에도 적용하시면 유용한 뭔가 경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닫혀 있지 않은 너무 경계가 단단해서 틈이 없지는 않지만 부드러움과 단호함이 같이 있는 그거를 연습하는 일상에서의 연습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를 몸으로 느끼고 에너지가 너무 없을 때, 처졌을 때, 억지로 정돈된 자세 만들지 못할 때 숨을 쉬면서 아, 나한테 에너지가 차오르는구나. 이렇게 여백을 주니 그걸 몸으로 경험하고 아, 찼네, 채워지네. 어느 정도 더 채우면 되겠네. 감을 잡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공유 설정을 금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주의 기울이는 거 닷설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닷설정. 닷설정이 뭐냐? 마음챙김 여러 번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으세요. 그 호흡에 저희가 주의 기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장소 정하라고 하죠. 방에 일정한 공간 만들어세요. 뭐 차에서 그거는 이제 일상에서 잠시 멈추는 일상의 마음챙김이고 정기 수행은 집에 공간을 만드실 것을 권해요. 그게 우리가 명상을 실제 수행할 때는 호흡이에요. 마음챙김의 본질.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에서도 똑같아요. 막 살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수적인 거에 마음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저 중요한데 저거에 마음을 쓰기도 하고 뭐 아주 큰 범위 내에서 보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가족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보낸 뭐 일정 기간들 이런 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갈 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본질은 무엇인가 그거를 늘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매일 연습해요. 호흡에 주의 기울이는 거. 그래서 본질로 내가 벗어났을 때 알아차리는 거.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이 마음챙김 시간이에요. 호흡에 주의 기울이고 마음챙김을 하다 보면 이거는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자극들이 내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생각도 떠오르고 감정도 떠오르고 밖에서 소리 나면 주의가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몸에서 불편하다는 사인이 뭐죠? 뭐 목이 마르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졸린 거 많이 있죠. 마음챙김 하다 보면 졸려요. 졸린 이유는 굉장히 그 멈추는 시간을 못 했던 분들 졸려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시간 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분들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이제 알아차릴 수 있죠. 나는 뇌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거로 분주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아차리고. 그리고 뭔가 계속 졸려. 그러면 나는 빈 공간이 나는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주면 자는 시간인 줄 아는구나. 내 생체 시스템은 그렇게 가 있구나. 그것도 알아차릴 수 있죠. 그리고 감정이 막 너무 막 힘든 감정이 올라온다. 그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는 나한테 돌봐줘야 되는 감정이 있었구나. 그거는 돌보는 방법을 내가 마음챙김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감정을 돌보는 방법은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비본질이 올라올 때 그때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나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도 익혀가야 될 거예요. 감정 자극이 너무 클 때는 함께 머물러 주는 게 필요할 거고, 생각이 이렇게 왔을 때는 그 생각을 부드럽게 맞이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닷설정은 호흡이 다시고, 어떤 분들은 코끝, 어떤 분들은 호흡인데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서 목구멍 스치는 거, 폐가 확장되는 거, 그리고 복부가 불러오는 거, 이게 다시 비워지는 거까지 내가 계속 리듬을 모니터링 하는 거를 다수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복부가 이렇게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거, 그거를 다수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보통은 코끝, 코에 들어오는 숨의 느낌, 이렇게를 다수로 설정하기도 해요. 수행하면서 다시 어떤 것으로 설정이 되는 게 나한테 편한지, 그거는 내가 관찰을 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마음챙김에서 3가지 중요한 게 주의 기울임, 관찰하지 않고 관찰하고 호기심 갖되 판단 평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 이거를 3가지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가 다 챙겨지지 않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이게 챙겨지고, 또 일상에서도 이 3가지가 다 함께 되시는 날이 오실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주의 기울임, 제가 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관찰, 호기심, 판단 평가하지 않는 거. 코로 들어오는 숨의 느낌을 느끼고 관찰하는 거. 이게 점점 더 여러분들이 세밀해지실 거라고 믿어요. 코로 들어가는 숨을 느낄 때 그 느낌도 느끼고, 내 몸도 느끼고, 내 에너지도 느끼고, 내 장기가 어떻게 지금 복부에서는 긴장감, 복부에는 긴장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미주신경이 되게 많고 자율신경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장기가 있는 내 복부에 긴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를 느끼는 것도 되게 섬세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계속 보내고 이완시켜 줬을 때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하는 과정들, 내 주의가 흩어졌다가 다시 주의 기울임으로 갈 때 그 과정을,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관찰하다가 나는 부드럽게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부드럽게 본질로 데리고 가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되세요. 이 친절함과 부드러움, 판단하지 않는 훈련이 저희에게 주는 이점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판단 평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 기저귀에다가 씌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랑 싸우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유치원 가서는 또 예절을 배워야 되고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시험은 이렇게 봐야지 좋은 거야. 성적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너는 열등한 거야, 우월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판단 평가에 길들여졌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많은 편견이 쌓여 있고 그 편견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게 현재 우리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과 평가는 외부 세상하고 자꾸 벽을 만들어요. 부끄러움도 느끼게 하고 위축감도 느끼게 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반면에 이거를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되게 과시하고 싶어지는 거를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되게 수치스러워하기도 하고, 이게 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되게 자유로워져요. 상대방을 되게 내가 판단 평가 없이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하고 마음의 벽이 없고, 어떤 내가 굉장히 잘 하는 것과 되게 잘 베푸는 것과 잘 살아가는 것과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과 다르죠. 내가 경쟁으로 살지 아니면 의미 있는 거를 베풀고 사는 사람, 나눠주고 사는 사람, 나눠주기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함께 공존하는 사람. 이 존재감을 만드는 거는 우리 마음에 어떤 벽을 내가 만드느냐, 벽을 만들지 않느냐, 어떤 거에 묶이느냐, 묶이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이라는 밭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알아차리고 긴장하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적으로, 누군가 감시당하는 걸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막 불안이 올라오는 대학생 중에 그 시험 불안이 있어요. 수능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분인데, 시험 불안이 있으면 이분한테 꼭 드는 연상되는 사고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CCTV가 나를 감시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막 올라와요. 그래 갖고 막 화장실 가면 막 이렇게 봐요. 음. 그게 가상인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떠오른대요. 근데 마음의 메커니즘이 참 웃기죠. 내가 막 어떤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경쟁하는 거, 누군가의 판단 평가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그렇게 연상이 이어지는 게 참 신기하죠. 음.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거를 추구해 나갈 거야. 그렇게 의도 세우며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살피는 거, 친절하게, 부드럽게,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 분별하지 않고자 하는 불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밭, 연민의 밭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외부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 되게 많죠. 어떤 민감한 외부 자극, 리스크 있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어떤 유형의 사람 절대 안 만나고, 부정적인 자극, 예상치 못한 일, 원치 않는 일, 피할 수 있나요? 우리 못 피해요, 이거.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그거는 우리가 온 세상에다 가죽을 깔아놓고 발 안 다치고 싶어 이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고 얼만큼 열어야 하는 자극인가, 얼만큼 내가 반응해야 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임이 이 테마가 그거잖아요. 인식하고 알아차린다. 그러면 인식하고 둘 다 인식인데, 사전에 정의된 거는 둘 다 인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점 접지하는 부분, 접지하는 부분이, 제가 종에 대한 비유를 적어 놨어요. 종에 대한 비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종을 내가 꽉 쥐어요. 이렇게 꽉 쥐어요. 꽉 쥐면 종소리가 잘 안 나죠. 둔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닿는 부분, 종하고 손하고 닿았는데, '아,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손으로 종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내가 인식한 거예요. '손을 잡고 있어.' 인식해요. 근데 '아, 손에 잡고 있는 종을 꽉 잡고 있어.' 이걸 인식해요. 인식의 흐름이 이어져요. 풀어내는 거. '아, 종소리가 둔탁한 게 꽉 잡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인식의 흐름, 어웨어니스로 가는 거는, '아, 이 변화하는 과정, 서서히 푸니까 종소리가 아름다워지네.' 그 과정을 내가 인식한 것도 알아차렸고, 그리고 '풀어야겠다.'라고 내가 마음먹은 것도 바라보고 있고, 부드럽게 탓하지 않고, '아, 너 왜 꽉 줘? 꽉 쥐니까 그 소리가 그 모양이지.' 이러지 않고, '아, 꽉 쥐어서 둔탁하구나. 풀어야겠네.' 부드럽게 풀 때, 땡. 이 과정,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러고 난 후에 내 마음이 어떤지도 알아차리고,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인식하고 따라가서 과정을 함께하고, 풀어지고 해소되고, 또다시 다가오고, 의도한 게 있으면 지혜로운 방식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어떤 것도 탓하지 않고 풀어지는 것까지 함께하고, 이거를 종의 비유도 할 수 있고, 스크린에 비유할 수도 있고. 스크린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 영화 스크린, 영화관에 가서 영화관에 아무것도 상영이 되지 않을 때는 하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우리 존재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비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극이 오면 건드려져요. 그리고 거기에 영화가 상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영화 주인공이 되어 있죠. 영화 주인공이 되어 있어 갖고, 내가 그 영화 속에 이렇게 뛰어들어가 있어 갖고, 막 적군이 나를 치면은 막 피가 날 것 같아서 두렵고, 막 눈을 꽉 감고 막 긴장을 하고, 막 이 몸까지 긴장을 하고. 음. 그게 인제 우리가 막 내일 일어날 거, 모레 일어날 거 생각할 때 우리 몸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험 때 시험을 보는 그 순간이 아닌데 시험을 한 3주 앞두고 있어. 그럼 막 몸에서부터 막 소화도 안 되고 좀 막 긴장해 가지고 애가 까칠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를 내가 알기만 해도 기억하기만 해도 그게 빈 스크린이 아니라 내가 그 영화랑 함께 막 똘똘 뭉쳐져 있을 때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내가 있다면 그것도 알아차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호흡하면서. 한 번에 나오지 못하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그게 함께 존재하는 거. 내가 배우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고 그거는 언제든 대화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대화 중에도 막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막 대화하고 애랑 대화하고 막 이러면서 막 과거 스크린 막 상영하면서 우리는 막 현재에 있지 못하고 감정이 막 똘똘 뭉쳐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하죠. 그러고 있는 나를 인식해 나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깨어 있는 거를 향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목표는 온전히 살아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이 작은 거인 사람도 있고 인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많은 분들이 내가 뭐가 행복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 배워서 그렇게 사는 분들을 되게 많고 어떤 분들은 내가 되게 어려웠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실제로. 내가 되게 이렇게 한 맺힌 굉장히 두려운 무엇인가를 내가 경험을 하면 그걸 다시는 안 만나기 위해서 그거를 향해서 그러면 그걸 다시는 안 만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쪽을 방향을 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내가 놀랬던 거지 그게 내가 행복한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인지 관찰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수행을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수행을 경험을 오늘 하셔야 되는데 닷설정 먼저 해볼까 싶어요. 이전에 해봤던 분들도 지금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을 저랑 계속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깊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예전 수행과 달라졌는지, 얼마나 깊이가 있어졌는지, 지금 느끼는 거는 이전과 무엇이 다른지 느껴보면서 닷도 설정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모두 편안하지만 안정된 자세. 아까 연습들 하셨죠? 누워서 하시는 분, 누워서도 안정된 자세, 편안한 자세 만들어 볼게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내 몸이 길어진다. 내 표정에는 어떤 긴장감이 있는지
줄을 하나하나 세웠을 때 내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지, 부드럽게 호흡하며 이제 내 주의를 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 그 미세한 감각을 느껴봅니다. 바람이 느껴질 수도 있고, 내 몸에 있는 공기가 나갈 때와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때 그 온도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코 점막에 스치는 그 바람결을 느껴봅니다. 숨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도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숨이 코로 들어와서 목으로 넘어가고, 폐가 확장되고 갈비뼈가 동시에 늘어나고, 순식간에 복부가 불러왔다가 내쉬는 숨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느낌을 따라가 봅니다. 주의가 흩어졌다면 부드럽게 다가가서 인식하고,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복부의 불러옴과 꺼짐에 주의 기울여 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일어남, 사라짐.
다시 한번 코로 주의를 옮겨가 봅니다. 코로 들어오는 숨이 어떤지 그 느낌을 아주 부드럽게 다가가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코로 들어온 숨이 내 몸을 어떻게 변화하게 하는지, 코로 들어오고 목의 느낌이 변하고 갈비뼈가 확장되고 배가 불러오고 모든 것이 비워지고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내게 편한지도 주의 기울여 봅니다. 이번에는 들숨과 날숨에 불러오고 꺼지는 내 복부에 주의 기울여 봅니다. 배 가득 채우고 배꼽이 등에 딱 붙을 때까지 비워내고 이제 나에게 어느 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가장 편안했는지 그 느낌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다수로 설정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비워주고 내 호흡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주의 기울이고 준비가 되었을 때 부드럽게 눈을 떠봅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이 수행에서 했던 경험에 대해서
혹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돌아가면서 좀 나눠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